이거는 뭐야? 오지도 않을 거잖아. 그래도 선생으로서 의무는 다하는 거야. 내 할 바는 다하는 거지. 자, 여기 이제 빨간 펜으로 A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봐. A. A가 지문 전체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잖아. A는 전체와 부분이잖아. 부분이잖아. 부분이야. 부분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자, 뭐라고요? 부분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학기 초에는 내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자, 독서는 문학과 마찬가지로 개독해다. 뭐라고요? 독해. 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삼박자가. 좋은 것도 이제 삼박자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이제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봐. 지금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은 개념, 독법, 해법에 관한 해법. 문제 풀이와 관련된 거야. 문제 풀 때 이제 방법이 있거든. 이거 부분을 물었잖아. 부분을 물으면은 피디님 어떻게 풀어야 되죠? 부분을 물었다. 부분을 물으면 어떻게 푸는 거죠? 앞뒤 분석.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아라. 저 할 겁니다. 전 이렇게 해야 신이 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즐거운 수업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댄스를 여러 가지 발견했는데 밀고 있는 댄스 가운데서 1대1 댄스 이제 이미 지긋지긋하죠? 이어서 두 번째가 뭡니까? 앞뒤 분석. 지금 상체만 보시면 안 돼요. 하체의 몸놀림이 얼마나 유연한지 모릅니다. 하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반동으로 통통 튀겨주는 거. 좋을 때도 반동이 필요하죠. 반동이. 네. 그래서 앞뒤 분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 문제는 어차피 A의 앞에 근거가 있거나 A의 뒤에 근거가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자, 잠깐만. 선지를 딱 보시면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보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눈에 잘 띄게 형광펜으로 색깔 해볼 거야. 자산, 그 다음에 부채. 1번 선지의 자산 색깔 또 부채 색깔 해봐. 2번 선지 자산, 부채. 자, 마찬가지 3번 자산, 부채. 자, 색깔만 해봐. 자, 4번은 놔두시고 5번에 자산, 부채. 그러니까 선지를 쭉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유용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선지를 훑어보니까 모두가 어떤 단어 두 개가 꽉 차있니? 자산, 부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산과 부채 관련된 A의 앞이나 뒤를 보고 푸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A의 앞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문으로 가서 A를 찾고, 먼저 A를 찾고요. 그 다음에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방금 찾은 단어 두 개 뭐 있었죠? 선지 속 단어 자산, 부채. 그러니까 자산 여기 있고 부채 여기 있어. 자산 가치가 부채보다 더 커질수록 커진다. 뭐가요? 색깔 나는 걸로 체크해 볼게요. 이익은 부채보다 자산 가치가 커질수록 이익도 커진다. 이렇게 나왔죠. 보이죠? 이런 관계. 부동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이 부채보다 많을 때 적을 때, 부채보다 커질 때. 그렇죠. 부채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안 돼요. 부채가 뭐야? 빚 있잖아요. 빚. 여러분 그 지각비 안 내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뭡니까? 부채네, 부채. 자, 부채 얘기 우리 반 제일 많다고 들어봐. 나 진짜 부채 짱이다. 나 진짜 부채 왕이다. 손으로 봐. 내가 나가서 조사하면 돼. 자주 등장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흐물흐물 가보려는 그분이 잔뜩 부채를 떠안고 이 학원 못 나오는 게 혹시 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지금 회피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한번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부채보다 자산이 많다. 이익이란 얘기야, 손해란 얘기야. 이익이 커진다. 응?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봐라. 그래서 파산할 경우에 주주의 손실은이라고 있죠. 이 손실에다가 체크 딱 해보시고, 자, 그 회사에 투자한 금액으로 뭐 된다고? 제한된다라고 했거든요. 손실은 뭐라고? 제한된다. 그럼 파산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산이 클 때야, 부채가 클 때야?
부채가 클 때겠죠. 이걸 이제 우리는 손실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정리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손실은 제한이 있는데 얘는 커질수록 커지는 거니까. 그쵸?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커지는 그런 관계. 그쵸? 유한한 거야, 무한한 거야? 얘가 커질수록 커지는 거잖아요. 제한이 없잖아요. 제한이 없어. 유한이야, 무한이야? 무한하게 커지는 거죠. 근데 얘는 손실은 부채가 커지면 커질수록 손실도 커지는 관계인데, 근데 주주가 감당하는 손실은 뭐라 그랬어요? 자, 감당하는 손실은 제한이 있다 없다? 그쵸?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한하다. 그래서 이 뚜껑을 표시를 딱 해두시고, 얘는 뚜껑이 없어요.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 건데 손실은 딱 거기까지만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문제를 풀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선지로 가볼게요. 이렇게 이제 A의 앞을 확인했어. 1번 선지부터 가볍게 옵니다. 자, 칠판 오른쪽에 정리했고요. 이 상황은 이익이냐 손실이냐? 자, 우지현님, 못 미친다라고 했어요. 뭐가요? 자산이 부채에 못 미친다라고 했으니까 누가 큰 거야? 그쵸? 자산하고 부채를 비교하니까 자산이 부채에 못 미친다고 했으니 부채가 더 큰 거죠. 그쵸? 부채가 더 큰 거니까 손실이야, 이익이야? 자산이 부채에게 못 미친다라고 했으니까 부채가 큰 거고, 이익이야, 손실이야? 손실의 경우다 라고 딱 정리할 수 있죠. 이 경우는 손실의 경우예요. 그렇죠? 그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손실은 책임이 유한하다 그랬어요? 무한하다 그랬어요? 손실일 때는 유한하다.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거든요. 한정되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회사의 자산 가치에서 부채액을 뺀 값이 0보다 크다. 요거는 그대로 써면 돼. 자산에서 부채를 뺐는데 이게 0보다 뭐라고? 크다. 요거 아니에요? 자산 빼기 부채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누가 더 큰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자산이 더 크다는 얘기죠. 자산이 더 큰 거니까 정리하면은 자산이 부채보다 큰 거니까 요렇게 이익이야 손실이야? 자산이 부채보다 큰 이익의 상황이다. 이해되죠? 그럼 여기다 쓰는 거죠. 어떤 경우에요? 이익의 상황이다.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라고 하면서 그 값은 어떤 값이에요? 이익의 값은 주주 얘 몫이 된다. 지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A 앞으로 가셔가지고 보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회사의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이라고 했죠. 자, 자산의 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존재 이렇게 나왔어요. 요 표현을 근거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잠깐 뭐 건너뛰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아까 봤던 그 문장이 있죠. 그 문장에서 앞문장으로 한 칸만 더 가면은 회사의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빚 다 갚고 남은 그 자산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누가 갖게 된다는 얘기야. 청구할 권리라고 했으니까 달라고 할 권리가 되겠죠. 누가 그 권리를 갖는다고? 주주들이 갖는 거야. 그러니까 빚을 갚고 나서 남는 이익은 기본적으로 누구 거야? 주주. 그쵸? 자, 다시 2번 선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건 이익의 상황이다, 손익의 상황이다? 이익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익의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구의 몫이 된다? 그 이익은 주주. 상환하고 나서 부채를 다 상환하고 난 나머지 이익은 얘가 갖는 거예요. 주주. 방금 봤지? 그 문장을 토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3번. 자, 이게 이제 이익의 상황이냐 손실의 상황이냐를 보는 거야. 피디님, 이익이야 손실이야 3번은. 자산을 다 팔아도 부채를 다 갚지 못할 경우에 그럼 뭐가 더 커서 갚지 못하는 거야? 부채가 크니까 얘가 더 커. 자산보다. 응? 그럼 이익의 상황이야 손실의 상황이야? 손실. 오케이. 그 손실의 경우에 손실의 경우 딱 써 여기다.
손실의 경우면은 얼마나 많이 못 갚는지 요거는 주주들이 알바야 알바가 아니야. 알바가 아니지. 왜냐면은 주주들이 이와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다. 관심도 없지. 왜냐면은 책임이 유한하니까 뭐하니까 손실일 때는 책임이 유한하거든요. 그 주주가 책임을 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주가 책임을 진다. 손해를 본다. 내가 주주야. 주주가 무슨 말이야? 주식이 주인이라는 얘기인데 주식을 샀잖아. 주식 가격이 폭락했어.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 주식을 산 그 값만 날리면 되는 거잖아요. 야, 회사가 망하면은 주주 집으로 찾아가냐? 회사 사장 집으로 찾아가냐? 사장 집으로 찾아가지. 회사가 망하면은 돈 내놓으라고 주주 집이 찾아가냐? 아니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주주들이 선호하는, 요거는, 그냥 읽으면 이해되겠네, 요거는. 요거는 지문에 있는 내용이니까 요거 가볍게 읽으면 되는 거고. 5번을 봐라, 이제. 자, 요거는 잘 봐야 되는데, 문장을 잘 읽어야 돼. 자, 다 왔어, 이제. 주주들이 고위험, 고수익 사업을 선호하는 것은 그랬어. 이게 고위험이 중요한 거거든요. 위험이 아주 큰 건데, 굳이 그거를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냐 했더니 사업이 회사의 자산 가치와 부채액 사이의 차이라고 했는데 요거 괄호 처리해 볼게요. 여기. 자, 회사의 자산 가치와 부채액 사이의 차이. 요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했더니 자산 동그라미, 부채 동그라미 해봐. 이 둘 사이의 차익을 말하는 차이. 응. 그러면 이제 뭐뭐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줄어들 걸 기대할까요? 커질 거를 기대할까요? 이 고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들은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 위험 좀 커도 상관없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큰 이익을 지금 뭘 기대해? 큰 이익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큰 이익을. 큰 이익을 기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사이 차이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둘 사이 차이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는데 같아. 그럼 뭐죠? 그럼 어떤 상태를 말해요? 둘이 같으면 빚이 제로. 빚이 없어. 다 갚고 나니까 남는 것도 없고 빚도 없고 똔똔이야. 좋아? 아니지. 이 사람들은 뭘 추구해? 고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둘의 격차가 커질 것을 기대하는 거죠. 줄어들 걸 기대하면 똔똔인데 이익이 남지 않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 차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커질 가능성인데 방향도 중요해. 방향도 이렇게 이제 요렇게 이익과 손실이 같은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방향으로 봤을 때 이익이 커지고 고가 되고 손실이 낮아지는 상황. 요 간격이 좌우로 벌어지는 걸 원해? 좁혀지는 걸 원해? 벌어지는 걸 원하는 거죠. 같은 상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이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런 정도로 이제 마무리 하시고요. 9번 갑니다. 보기의 사례를 평가할 때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다음 장 넘겨. 자, 교재 넘기는 소리 들려야 돼. 자, 빨간 펜으로 또 쓸 거예요. 오늘 독해 가운데 해법과 관련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보기 속 단어하고 지문 속 단어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보기 속 단어와 지문 속 단어를 1대1 대응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1대1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선지하고만 1대1 대응을 해도 풀리는 아주 기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빨간 펜으로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냐? 선지, 분석, 결론, 먼저. 자,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를 분석할 때 있잖아요. 자, 새벽 숫자 민서야. 이 이름을 여기다가 써주마. 마음에 들지? 오케이.
자, 너의 빛나는 새벽을 기대하란 말이야. 지금 너는 지금 밤중이야, 한밤중이야. 한밤중인데 수능의 새벽을 생각해야지. 오케이? 여명을 생각하란 말이야. 네 이름 자체에 여명이 가득 담겨 있어. 뭐 숙취 해소제가 아니고 여명이 확 그냥 저 한자 봐라. 새벽. 네 수능 점수의 새벽을 생각하란 말이야. 자, 일단은 선지에서 어디에 집중을 하고? 결론. 지금부터 봐볼 거야. 결론을 봐라. 비판할 것이다가 결론이야. 딱 똑같이 해봐. 비판할 것이다. 근데 누구? 고위 경영자들. 동그라미. 근데 주어가 누구야? 결론. 야, 결론이 뭐야? 기억은 비판할 것이다. 누구를? 고위 경영자. 자, 필기함을 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학기 초에 내가 막 기억, 니은 춤도 쳐주고 막 했잖아. 지금은 이제 못하겠다. 힘들어. 다리 부상 이후로 에너지가 많이 좀 다운됐어. 근데 이러다가 또 모르죠. 네, 아무튼 기억이 누가 문제였어? 문제의 원인이 누구였지, 현주님? 기억의 원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금. 니은은요? 자, 디귿은 누가 잘못했다고 그랬죠? 은행가들. 그다음 네 번째는 경제 주체들. 이렇게 이제 네 마리들이 다 잘못했다 이거였잖아요. 그쵸? 기억나요? 그러니까 틀렸네 이러면 되지. 기억은 누구를 비판하는 거야? 예금주들을 비판해야죠. 결론. 결론 먼저 보란 말이야. 결론 먼저. 오케이? 결론 먼저 보면은 쉬워져. 왜 이걸 보고 있니? 이것만 딱 보면 되는 거야. 틀린 거 알겠지? 누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야죠. 우리 금주씨가 잘못했어. 금주씨 나파. 떼지. 금주씨 나파. 2번 선지 갑니다. 다시 결론이 뭐야? 비판할 것이다. 자, 밑줄 딱 펴. 그리고 나서 주어를 잘 보는 거야. 비판할 것이다. 누구를? 과도한 위험 추구인데 예금주. 동그라미. 주어가 누구야? 니은이 예금주를 비판하는데 잘 봐. 니은은 누구 비판하는 거야? 지읒. 꺼져. 4번 놔두고 4번 먼저 본다. 간단한 거 먼저. 자, 4번 결론이 뭐야? 비판할 것이다. 자, 밑줄. 자, 누구를? 예금주. 디귿이야, 디귿. 디귿은 누굴 비판해? 은행가들을 비판해야죠. 은행가의 대표적인 사람들 누가 있었죠? 고경이들, 고위 경영자, 지주들, 지배주주들. 이딴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금주. 그쵸? 그래서 고위 경영자나 지배주주가 와야 된다. 이렇게 수용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잖아요. 네? 5번. 자, 5번은 리을인데 비판할 것이다야. 그쵸? 누구를 비판해? 경제 주체 모두를. 경제 주체 동그라미. 리을. 그쵸? 리을은 누구? 경제 주체들. 그래서 얘가 답이야. 끝!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이렇게 쉽게 풀려도 되는 건가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실전에 가면 네 점수가 무척 기대 이상으로 오르고 말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잘 따라오면 돼. 오늘 벌써 2가지 원칙을 가르쳐 줬잖아. 선생님 다 잊어먹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지? 2가지야. 뭐하고 뭐라고? 부분을 모르면 앞뒤 분석.
보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니? 1대1 대 0에 이어서 선지 분석할 때는 뭐 위주로 보라고 그랬지? 결론 위주로. 이제 알아들었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노래 하나 하시지 않는 것이죠? 목이 맛이 갔거든. 그리고 심사위원이 자리를 비웠잖아. 우리 무릉동원께서 우리 무릉 선생이 안 계시니까 뭔가 그 평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감투해버렸어. 뭔가 나를 진정하게 평가해줄 위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무릉동원께서 안 계셔. 오늘 안 왔니? 네. 다음 시간에 내가 노래를 한번 멋지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졸라 쉬워요. 무리하게 잠줄 했는데 자, 이해됐죠? 선생님 기침하면 졸라 좋아요. 자, 파산이야, 파산. 야, 내 목청 파산이야, 내 성대 파산. 자, 삐삐삐삐 발음비. 자, 여러분 계속됩니다. 정광 법서와 함께하는 발음비 국어입니다. 1번 선지. 자, 오늘 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어쩌고저쩌고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다음 문제 넘어갔어. 자, 이거 봐라. 또 보니까 뭐야? 예금 지급을 보장한대. 그러면 대책이 될 수 있어 없어? 대책이 될 수 있죠. 기억인데 기억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야. 지문으로 갑니다. 지문으로 가서 기억 가면은 이 문제가 왜 나왔냐 했더니 사실은 근본적으로 예금의 일부만 준비하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 현대은행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예금의 전부를 일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몰려들어서 돈 내놔 하면은 일부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메꿔야 되니까 지가 가진 건물 토지를 다 팔아야 돼. 급하게 파니까 싸게 팔려서 망하는 거예요.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친구가 내가 빌린 돈을 갑자기 갚으라고 하면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네가 가진 손목시계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그럼 회사가 망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망하기 때문에 그쵸? 일부밖에 돌려주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은행이 아닌 제3자가 예를 들면 누가?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해주면 되죠. 이해돼요? 그런 위험한 상황은 보험회사가 처리한다.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겠니 없겠니? 있죠. 보장하는 보험제도 가능하죠. 2번 봅니다. 근데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예금은 이라고 했어요. 자, 제외해버린다. 어디에서? 보장해주는 대상에서 제외해버린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예금. 야, 이렇게 하면은 회사가 살아날 수 있겠니? No. 이 보험에서 나머지 금액은 다 보장해주는데 특히 엄청나게 20억, 30억씩 맡긴 고객들의 돈은 돌려주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누가 그걸 돌려줘야 돼? 보험이 아니라 은행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또 은행은 건물 팔고 토지 팔고 또 해야 된다고. 망하겠지 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효과가 있겠니 없겠니? 제외하면 안 되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3번 선지. 내가 뭐라고 그랬지? 모든 선지의 OX 근거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본 비율. 자, 동그라미. 요걸 이제 지문 속에서 찾으면 되는 거야. 3번 선지. 자기 자본 비율을 찾아. 자, 근데 어디 언저리에 있는 거야? 기억이야 니은이야? 니은 언저리에 있는 자기 자본 비율을 찾아봐. 야, 할만하지 않냐? 보기 문제 포기하면 안 돼. 응? 그리고 이런 문제도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지 마. 자, 여기 보면은 이 니은이 있는 문단의 마지막 문장 가는 거야. 어디? 마지막. 보니까 자기 자본 비율 보이지? 지금 내가 이제 설명하는 걸 잘 따라와봐.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이러한 동기가 더욱 강해진다 라고 했잖아. 그럼 이러한이 가리키는 게 뭐냐 했더니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자,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동기가 더욱 강렬해진다. 근데 이제 이건 결과적으로 라고 했으니까 고수익 사업을 원하는 상황에서의 위험 감수 성향, 그런 동기가 강해진다 이거야. 이해되냐 안 되니? 이해되지?
대전제가 뭐였죠?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지가 갖고 있는 게 많을 때 적을 때 사람들이 왜 로또를 왜 사니? 가난하니까 부유하니까. 더 잘 살려고 로또 한 사람이 어디 있니? 없으니까 로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래?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자기가 가진 게 적으면 적을수록 한 방에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단기간에 한 방에. 이해되냐 되지? 니네 점수 가진 게 이래. 그러면 어때? 한 방에 막 하고 싶잖아. 뭐 비법 없어요 막 이러잖아. 이래 달려들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건 안 되거든요. 똑같아. 이것도 내가 가진 점수가 이러니까 미천이 별로니까 막 한 방에 막 어떻게? 지금 이 얘기잖아. 이해되냐 안 돼? 이해되지?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한 방에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성향이 심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자기 자본 비율을 은행이 지 돈을 지가 쓰도록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야겠니? 낮춰야겠니? 높여야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은행한테 야 니네 좀 부채 그만 좀 만들고 니네 재산을 좀 늘리도록 해봐. 이렇게 권장하는 게 좋겠지. 이해돼요 안 돼요? 네 가진 재산을 늘려라 라고 말하겠지. 낮을 때 나오는 경향이니까. 자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나왔니? 이하라고 나왔니?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겠지. 그래야 이제 뭐 고객들이 와서 돈 달라고 할 때도 제때 줄 수 있고. 오케이? 그래서 4번 갑니다. 4번 가니까 공시 의무 네모 딱 처리해 보시고. 공시는 공개한다는 얘기예요. 공개한다. 배터리가 왜 부족해요? 내 노트북. 이거 수업을 잠깐만요. 피디님 긴급 상황입니다. 출동. 제 탁자에 가셔가지고 그 배터리 잭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네.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무급보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PD님입니다. 열정페이 아니고요, 무페이. 아무튼 자기 자본 비율 얘기했고, 여기 이제 공시 의무였는데 공개한다 이거야. 봤더니 특수 관계인들의 거래에 대해서 공시 의무를 이행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은행장하고 친하다고 해서 싼 이자로 대출받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은행장의 지점장이 아들이라고 해서 싼 이자로 대출받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걸 할 때마다 공개하라고 하면 되죠. 이번에 우리 아들에게 0.00001%의 이자로 1억을 대출했습니다. 라고 은행 앞에 붙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붙이게 하면은 공개하게 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니 안 일어나겠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해돼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선지로 내려갑니다. 여기까지만 마무리 되겠네요. 5번 선지 보시면은 자 담보가치 대비 대출한도 비율 괄호 처리. 이건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했는데 지문으로 가봐. 지문의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으로 가셔가지고 위로 가시면은 자, 요 문장 그때 우리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보세요. 자, 자산 가격 상승은 부채 증가를 낳고 이게 다시 자산 가격의 더 큰 상승을 낳는다. 이렇게 요 문장 아마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보입니까? 그러면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뭐냐면은 자 새벽을 졸릴 때마다 이걸 보란 말이야. 알겠어? 새벽을 생각하라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야. 자산 가치가 올라갔는데 왜 부채가 뛰지? 부채가 왜 늘어나지? 빚이 왜 늘어나? 요 얘기 저번에 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중간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자산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그러면은 아파트가 원래는 10억 가치였는데 20억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해봐. 그러면 너네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실 거 아니? 은행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10억 정도면은 대략 뭐 3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20억 가치를 갖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 10억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대출 가능한 범위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실 부모님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니네 재수 비용도 돼야 되지. 니네 입학하면 등록금 내야 되지. 그럼 뭐 니네 전세자금이라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니까 쓸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늘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대출의 가능 액수가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졸라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산이 가치가 높게 평가받는 순간 대출을 많이 받게 된다 이거야. 자동으로 재산이 늘어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우리 집에 없던 빚이 막 생기는 게 아니라 이해돼요? 요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대출 범위가 허용 범위가 늘어나니까 커지니까 실제 부채를 또 안게 된다 이거지. 대출을 받게 된다. 대출을 받아. 가능하니까. 이해돼요?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부채가 느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어떻게 돼? 이거 갚아야 되니까 또 빚을 내야겠지. 빚을 빚으로 갚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집의 아파트 값을 높게 불러서 부동산을 내놔야지. 이해돼요? 그래야 다시 이게 30억 가치를 가진다고 하면서 20억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되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빚으로 맞고 빚이 커져서 또 빚으로 맞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자산의 가치는 거품이야 실제야. 버블 톡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젠가 톡 터뜨리고 말 뭐예요? 톡 하고 터뜨리고 말 거품에 불과한 거죠.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신비일전 이 댄스 완전 망했네요. 폭망입니다. 다시는 시도하지 않아야겠네요. 보글보글 댄스. 이거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아무튼 담보가치 대비 대출 한도 비율은 이렇게 높아질수록 좋니? 아니면 딱 규제를 하는 게 좋니? 진정시키는 게 좋겠죠. 줄이는 거지. 그쵸?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다음 지문으로 가서 지문 정리만 하는 선에서 부담없이 맞춰드릴 테니까 오늘 또 못 풀어온 친구들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 알겠죠? 목요일에 본격적으로 또 설명할 테니까 자, 과학 지문 우리가 나올 때마다 손 떨리고 발 떨리고 심장 떨리는 건 기본이고요. 네, 무섭지만 이겨내셔야 됩니다. 절대 피하면 안 된다. 언젠간 네가 풀 수 있는 시간 주어질 것이고